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복용 없이도 고지혈증을 개선시켜 보고 오늘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혈관 질환인데요. 혈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 고지혈증이 또 안 좋은 것이 간 기능이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떨립니다. 맨날 검사를 하기만 하다가 받아보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네요. 저기 헌혈할 때 뽑으면은 빵이라도 주던데 우린 빵 안 주나요? 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0일간 일단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뭐든지 잘 먹는 편이고 특히 밀가루 음식, 뭐 면, 빵 처음에 한 며칠간은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 10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옛날만큼 막 이렇게 땡기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또는 명상도 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활력도 좀 더 생기고 그리고 10일 동안에 체중이 한 4kg 정도 빠졌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점심은 그대로 먹지만 아침을 간단하게 과일이나 야채로 먹는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죠. 고지혈증 때문에 시작한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라면 누구한테라도 좀 권해볼 수 있지 않을까? 꼭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좀 뱃살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제가 기름 반, 혈액 반 그렇게 나왔을 때 나온 이제 검사 수치고 이게 요번에 10일간 열심히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검사 결과 수치인데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는 탈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가장 나빴던 그것은 중성지방이 1000이 좀 넘었었죠. 여기 1057 나왔었네요. 요번에 이제 검사하고 나니까 221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221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이기는 중성지방이 100 이하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221이니까 아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제 그때 지난번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27이었습니다. 27. 근데 요번에는 HDL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HDL이 4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성지방 낮아진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CRP라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 0.03 이하라야 되는데 0.05로 좀 높아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0.03 이하로 염증 수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식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과 한 개라든지 야채 샐러드 간단하게 때로는 아침을 먹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이 아닌 야채나 과일 위주로 가볍게 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은 저희 식당에서 나오는 병원 식당에서 나오는 식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 식당 여사님께서 특별히 야채를 더 많이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밥도
잡고기랑 콩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서 그 밥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흰쌀밥이나 이런 걸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빵이나 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밀가루 음식, 튀김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끊었고요.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 저녁에 또는 밤 늦게 먹는 탄수화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녁에는 일단은 그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두부, 그 다음에 콩, 신선한 야채나 샐러드 같은 걸 위주로 저녁 식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보통 한 6시나 아니면은 5시 반,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면 바로 나가서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거나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때는 그냥 걷기도 했는데 어쨌든 하루에 최소 한 2km에서 많게는 한 4km 정도까지 걷거나 조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고지혈증 때문에 사실은 좀 우울했거든요. 최근에 좀 하는 일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괜찮다 생각했지만 몸은 그걸 스트레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아파트 한쪽 구석에 제가 늘 가서 이렇게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명상을 뭐 특별히 많이 배우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조용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글을 써보기도 하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수면 관리인데요. 원래 제가 그 밤에 늦게까지 있지를 못합니다.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일이 많다 보니까 막 12시, 1시 이렇게 넘겼던 적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급적 11시 이전에 잠을 자려고 하고 저도 최대한 어둡게 잠자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잘 했고요. 아직도 수면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약간 그 코골이가 조금 있는데 요게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도 건강에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수면 무호흡을 가장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완전히 채식만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게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는 폐렴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병에 취약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무조건 콜레스테롤만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성 지방이 고지혈증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성 지방을 낮추려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고지혈증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지혈증에는 운동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 중에서는 이제 역기든 아니면 뭐 덤벨이든 이런 무거운 거를 드는 이런 저항 운동이 있고 또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저항 운동을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항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각오. 10일 정도 식단도 관리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전하고 이상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간은 더 열심히 관리를 해보고 저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프로젝트 중간에라도 많이 나빠지는 상태가 된다면 약을 먹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미 사놓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병을 업고 약도 같이 먹는 이런 상태보다는 아예 병의 원인부터 제거하는 그런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